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60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명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는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명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기 쉬울 텐데요. 저와 함께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차인이나 채무자처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은 협의에 의하거나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수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이 명도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야만 법원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낙찰자인 여러분은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명도를 쉽게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명도는 경매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토지 같으면 소유권 취득한 이후에 그 토지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지으시든지 파시든지 집을 짓든지 하면 되는데 주택은 그렇지가 않죠. 집은 분명히 소유권이 내 앞으로 넘어왔지만 현재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그 점유를 내가 넘겨받는 것, 그게 명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확실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든지 새로 임대를 놓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명도인데 이 명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 같으면 처분하고 이것은 상대방이 없죠. 혼자서 낙찰자가 혼자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 명도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낙찰자와 우호적이지 않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많이 어렵죠. 애를 먹이기도 하고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얼마나 기술껏 하느냐, 빠른 시간 내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 중에서 앞의 시간에 이제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까지 배우셨죠? 다시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기 전에 이미 명도를 시작합니다.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명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낙찰받기 전에 명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비껴달라가 아니고 쉽게 명도 받을 수 있을 건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은 검색하실 때 여러분들이 과연 배당을 어떻게 받을까?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건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 배당 계산을 미리 해보신다는 거죠. 배당 계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릴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금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점유자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계산하는 것. 점유자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면 명도는 쉽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요? 보통은 집주인 채무자죠. 채무자가 아니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거의 배당이 없죠. 그래서 채무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도명령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할 각오까지를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사비를 주고 타협에 의해서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배당을 못 받을 때는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내보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당을 전액받는 임차인도 내보내는 게 어렵지 않죠. 내보내는데 어려운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못 받거나 아주 소액만 받는 임차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채무자가 사느냐, 배당을 전액, 소액 또는 전혀 못 받는 임차인이 사느냐를 검색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도는 검색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낙찰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현장 답사를 하시죠. 아주 중요한 경매의 절차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매의 행위 중에서 현장 답사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명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그걸 또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만약에 채무자가 점유하기는 하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병자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명도를 쉽게 할 수 있을 건가. 사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환자가 중환자가 누워있다면 사실상 명도가 쉽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그 건물이 종교시설이라면 명도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현장 답사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있죠. 폐문부재라면, 폐문부재라는 것은 문이 잠겨져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짐이 많이 있다면 사람이 살고 짐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짐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고 짐도 없다면 공실이라면 아주 좋죠. 거의 극과 극입니다. 공실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내기 전에도 이미 열쇠를 자물쇠를 바꾸거나 내가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라면 이 짐을 과연 어떡할 건가? 인도명령이 나와도 그 짐을 내가 보관해야 됩니다. 인도명령 자체를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릅니다. 폐문부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폐문부재라면 입찰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저가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현장 답사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명도, 장래의 명도가 어떻게 될 건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나 점유자, 임차인을 빨리 만나보셔야 됩니다. 면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낙찰자가 되었다. 빚기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낙찰자가 된 것은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통지가 되겠죠.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빨리 들어와야 될 거라는 얘기는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실제 나중에 명도 과정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죠. 언제 만나볼 건가 많이 물어봅니다. 낙찰받고 언제 만나는 게 좋은가? 걱정이 돼서 언제 가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는 항상 대답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만나봐라. 낙찰받고 바로 만나라. 빨리 만나면 빨리 해결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차피 내가 이제 주인이 됐으면 해결을 해야 되죠. 빨리 시작하면 빨리 해결되죠. 그래서 저는 빨리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찰받고 잔금을 대금 납부를 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명도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의 끝내야 됩니다. 소유자가 되기 전에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앞으로 소유자가 돼서 대금을 납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건가 말 건가를 이때 이미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물론 내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게 안 되는 얘기죠. 혹 내가 임대를 놓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재계약도 얘기가 되면 좋죠.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면 이사비를 주지 않아도 될 테고요.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거라면 역시 이것도 빨리 결말을 짓는 것이 좋겠죠. 이사를 언제 갈 건지, 만약 임차인이라면 배당받고 가겠다. 배당받고 즉시 가겠다. 그전에라도 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대금 납부하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금 납부 전에 명도에 대한 것을 거의 결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아니면 내 돈 수천 수억이 이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인도명령이죠. 대부분의 점유자, 예를 들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아니면 대부분의 점유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죠. 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말로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면전에 대고 법적인 얘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서화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죠. 간혹은 협의하거나 재계약한 것에 대한 각서, 언제 이사 가겠다는 각서도 받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명도에 대해서 애를 먹일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인데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데 위장의 대항력일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면 아예 처음부터 명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모두 구사해야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죠. 임차인, 배당을 받는 임차인의 경우는 보통 대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배당을 받게 되죠. 미리 인도명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배당이 있는 임차인, 배당이 있든 없든 임차인은 배당일 이전에는 인도명령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인도명령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도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집행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좋게 좋게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화를 하되 타협도 하고 설득도 하고 대화를 하되 최종적으로 나는 집행하겠다고 마음먹고 여러분들의 소신껏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집행까지 가지 않고 빨리 끝나죠. 집행을 안 하려고 질질 끌다 보면 결국 집행하고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집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 결국 집행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 중에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죠.
결국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낙찰받고 찾아갔을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고 내 입장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점을 찾아야 되죠. 결국 시간과 이사비인데 만약에 이사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하는 날 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주시면 되지 안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공과금, 관리비, 완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가버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애를 먹죠. 만약에 배당이 있는 점유자라면 이 명도 확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명도 확인서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칼자루입니다. 확실하게 이사 간다는 것이 보장이 됐을 때 이것을 발급해야 됩니다. 섣불리 발급했다가는 여러분이 발목을 잡히죠. 애를 먹습니다. 이 명도 확인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명도 확인서는 이사를 갔으니까 배당을 해도 좋다라는 낙찰자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인감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 전에 이것을 준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간혹은 이사 가기 전에 해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확실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확실한 담보를 뭔가를 했다면, 돈을 일부를 맡겼다든가 이사갈 집을 이미 마련한 것을 내가 확인을 했다든가, 자, 그런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줄 수도 있겠죠. 전세권자나 임차권을 등기하고 사실상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이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명백하게 법원에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낙찰가가 높아서 채무자가 배당받을 때가 있는데, 소유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자가 배당받을 때가 있는데 이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배당이 있을 때는 빨리 인도명령 신청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명도 확인서를 내가 안 주면 배당을 못 받을 테니까 그걸 활용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오산이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받을 때, 전액 배당받을 때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지만 일부만 배당받을 때는 이 대항력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없어도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와 더불어서 인도명령이 명도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죠. 대부분은 인도명령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갈 거라고 믿고 이것을 미루시면 그만큼 이사가 늦어집니다. 인도명령을 어느 정도 이사협의가 됐는데도 인도명령을 신청했다는 것은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집행하겠다는 압력이 되죠.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거 신청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이사 가는 것이 100%, 99% 확실한 게 아니면 대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은 신청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에 대한 인도명령은 배당일 이전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했다 해도 배당일 이전에는 심리하지 않고 배당일이 결정되면
배당이 결정된 다음에야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심리를 하죠.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의 배당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자, 이 이의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 이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면 바로 결정이 납니다. 명도 소송에 대해서도 아까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 확인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점유할 경우에 그때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명도 확인서를 줬다라는 것은 법원에 이 사람은 비켜줬으니까 돈을 줘도 좋다는 확인인데, 비켰다고 내가 인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인도 명령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되죠.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명도 확인서를 절대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간단하게 계약서를 쓰고 일부 돈을 받았는데 돈을 나머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때는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재계약이라는 것이 됐다면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고 용익물건이 임차권이 설정된 거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그렇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소송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은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두로 하시거나 아니면 보증금만 약속을 이행하는 돈만 받아두시고 돈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때 계약서를 써주는 형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일을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꼬이는 그런 쪽이 되니까 재계약할 때는 문서를 남기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역시 사례도 전반적인 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명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이것은 2008년 6월 현재 배당이 거의 완료된 사건인데요. 보통 배당이 완료되는 그 시점,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까지 인도명령은 배당과 거의 같이 맞물려 있죠. 이 사건 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경매 사건이 첫 화면에 낙찰되고 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관련 사건 내역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에 대한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하고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앙법원 2008타기 1736 또는 1951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이미 알려드렸는데 소송을 하는 대법원 사이트 맨 첫 화면에 나의 사건 검색이 있고 여기 들어가셔서 이 사건을 번호를 검색하시고 거기에 당사자 이름은 낙찰자나 아니면 채무자 임차인 낙찰자 이름을 넣는 게 좋겠죠. 낙찰자 이름을 모르신다면 채무자나 임차인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시면 이 인도명령의 심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됐다 또는 인용 기각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이것은 명도 확인서입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나와 있는데 명도 확인서를 꼭 이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언제 이것을 발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도 확인서는 사건 번호와 경매 사건 번호죠. 그리고 이름과 주소는
점유하고 있는 보통 임차인이 되겠죠. 명도확인서는 배당받을 때 필요한 서류니까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소는 낙찰받은 주택의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낙찰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갔을 상태에서 이거를 배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타협에 의해서 편리를 위해서 이사 가기 전에 이사 갈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명도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하죠. 아래쪽에는 낙찰자인 여러분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고 역시 그 아래쪽에는 인감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죠. 그리고 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이 명도확인서와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도명령이나 명도와 관련해서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정부에 60평방미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요. 김 씨가 소유자고 시티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8,500에 감정이 됐고 7,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는 정 씨입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김 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를 보면 2002년에 건저당입니다. 소유자도 김 씨네요. 외형상 2002년 건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 그래서 이것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유자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건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시티은행에서 무상임차인 각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이 김 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죠. 외형상 대항력이 있지만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했던 사건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서는 아주 단순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실제 점유자 김 씨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인척 관계다, 무상임차인이다, 실제 계약한 적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니까 인도명령을 해달라. 인도명령서에다 이걸 다 적기에는 어려우니까 인도명령서 뒤에다가 답변서 형식으로 제가 붙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는 거죠. 아래쪽에는 다른 사건인데요. 역시 이 낙찰자가 여기 신청인은 낙찰자가 되겠죠. 이거는 사건 번호,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건 번호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점유자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인도명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허위의 임차인, 위장의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주장해서 인도명령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방금 앞에서 낙찰자 정 씨가 낙찰자 정 씨가 점유자 김 씨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낙찰자의 주장이 옳다. 그래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인도명령 신청할 때 반드시 이 사건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사건 번호는 아까 대법원의 첫 화면에 번호가 나오니까 그 번호로 여러분들도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역시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은 명도의 전반적인 절차로 이 사건을 얘기할까 합니다. 필라죠. 소유자 채무가 박 씨고 한국외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5,300에 감정이 됐고 1,7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기부를 보면 현 소유자가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잔금 납부를 은행 대출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과 건저당이 같은 날짜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현재 소유자가 낙찰받기 이전부터 있던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전소유자다. 그리고 전소유자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낙찰자와 이 임차인은 부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항력이 없다. 가족이다. 그것을 입증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는 거죠. 입찰하기 전에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입찰인이 가짜라는 걸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어야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법원에서는 낙찰자의 주장을 보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심리를 하죠. 2006년 2월 2일 날 몇 시까지 법원에 와라. 그래서 낙찰자와 상대방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답변서를 미리 제출했죠. 판사실에 가서 위장이다, 가짜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판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내가 여태까지 조사한 가족이다, 대항력이 없다 이러한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최종적으로 판사는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인도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집행을 하면 되겠죠. 보통은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면 집행까지 가기 전에 여태까지 안 나가려고 버티던 임차인이 쉽게 타협에 의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두면 상대방이 더 이상 버티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낙찰 대금을 납부할 때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명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명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대금을 납부하고부터가 아니고 물건을 검색하여 배당 계산할 때부터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현장 답사할 때부터 벌써 명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명도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